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살면서 참 많은 일을 겪었던 것 같은데, 이럴 때 이야기할 친구나 가족이 제게 없다는 게 항상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 가족이 있어도 없다시피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때마다 전속으로 그래도 막상 힘든 일 있으면 당장 갈 수 있는 사람이 가족인데 하면서 부러워하곤 했어요. 돌아보면 아무도 없고 위기가 와도 혼자 헤쳐나가야만 하는 상황에 늘 놓이다 보니까 이젠 적응이 된 것 같다가도 또 어김없이 난 혼자였지 하고 깨닫게 돼요. 실은 제가 10살에 어머니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간 이후로 두 분을 한날 한시에 잃고 그야말로 고아처럼 살게 되었거든요. 물론 3명의 이모들이 엄마 역할을 대신해 주긴 했어요. 그래도 엄마와 이모는 다르잖아요. 엄마였다면 이런 일도 다 털어놓고 펑펑 울고 아이처럼 굴었을 텐데 이모들에겐 늘 의연한 척 괜찮다며 제가 달래게 되더군요. 어릴 때부터 이모들이 항상 저에게 했던 말이 있었어요. 어린 게 벌써 철이 다 들어서. 그래도 너는 아직 애야. 그러니까 어른처럼 그러지 마. 서영아, 제발 울고 싶으면 울어라. 참지 말고. 응? 이모가 너 그럴 때 보면 너무 속이 상해. 괜찮아. 이 정도로는 안 아파. 어디가 괜찮아. 지금 이렇게 무릎에 피가 철철 나는데. 아이, 무슨 철철 나. 조금밖에 안 났어. 참지 마라, 제발. 아프다고 해. 그래서 저는 20살 초반부터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더라고요. 부모 없이 커서 외로움이 너무 길었으니 이제는 내 가정을 차분하게 꾸리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친구의 주선으로 만나게 된 남편은 묵묵하고 남자다운 면이 많아 초반엔 별로였어요. 사람 좋아하고 친구들이 많은 유형의 남자는 결혼해서도 외로움이 크겠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의리 넘친다는 말 많이 듣죠? 아, 그런 사람 싫어해요? 아무래도 여자들은 자기만 아는 사람이 좋죠. 나중에 가정도 잘 지키려면 너무 친구 사이에서 인기 많은 사람 여기저기 불려다니기 바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자 다음날 저와 밥을 먹는 자리에서 제 연락처 한번 보실래요?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싹 정리했습니다. 어머, 갑자기 왜요? 서영 씨 이야기를 제가 어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보니까 제가 친구들 때문에 운명을 놓쳐선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사람은 잘 안 바뀐다고도 하고, 저도 결혼이라는 건 어느 지점에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단점을 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한마디에 이렇게 큰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참 고맙기도 하고 묵묵한 그 스타일이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까지 하게 됐고 상견례 자리에서도 이모들이 저를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기 위해 함께 와서 안녕하세요. 서영이 이모입니다. 3분이나 같이 오셨어요? 먼 길 오느나 힘드셨겠네요. 새벽 4시부터 챙겨서 왔는데 서영이 일이면 이 정도는 해야죠. 우리 딸이나 다름없는데. 우리 서영이 정말 제가 봐도 너무 아까운 애예요. 우리가 부모님 없단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딸처럼 살피고 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항상 모든 걸 지 힘으로 하고 알아서 해버리니까 우린 도와줄 것도 없었어요. 이런 며느리 어디 가서 얻기 힘드실 거예요.
저도 우리 서영이 정말 보장해요. 우리 아들이 힘들겠는데요, 보니까. 이렇게 든든하고 좋은 이모님들 다 모시느라고. 저도 요즘 아가씨들답지 않게 가정도 잘 꾸리고 싶어 하고, 그래서 마음에 들어요, 서영이가. 이제 가족이란 따뜻한 품을 느끼게 해줘야죠. 아이고, 사돈어른, 고맙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우린 바라는 거 정말 없어요. 그냥 편안한 가정에서 좋은 남편, 아이 낳고 살 수 있음 원이 없어요. 아이고, 또 울려고 하시네. 이모, 이걸로 닦으세요. 이제 이모들 말고 내가 시어머니긴 해도 어머니란 이름이 생긴 거잖니? 나도 딸이라고 생각하면서 대할 테니까 너도 마음 열고 나한테 대해주면 좋겠어. 우리 잘 지내보자. 속으로 세상에 이렇게 훈훈한 상견례 자리가 어디 있을까? 저에게도 드디어 복이 오는구나. 그간의 서러움을 알아준다 생각했어요. 그날이 시어머니를 세 번째 만난 자리였는데 늘 따뜻하게 절 대해주셔서 시어머니도 이모들만큼 진심으로 대했죠. 그런데 결혼하고 1년 정도 되니 속임수처럼 모든 것이 변해가더군요. 어머니, 이번 주에 시간 되세요? 같이 저녁 하실까요? 됐다. 넌 피곤하지도 않니? 맛있는 것 하면 어머니 생각나서요. 오지랖도 넓다. 맨날 요리하고 전화하고. 너 당장이라도 버림받는다는 생각하지? 사랑받고 큰 아이들하고는 확실히 다르다니까. 사람 떠날까 무서워서 잘하는 것 같은데. 아우, 이제 적당히 좀 해. 네가 한 요리 너나 많이 해서 먹으라고. 쌀쌀맞게 변한 어머니도 그랬지만 남편도 똑같았죠. 여보, 이번 주 시간 되지? 둘째 이모하고. 지겹다 지겨워. 나도 하루는 좀 쉬자. 아니, 그래도 이모가 오랜만에 저녁 먹자는데. 아니, 가끔 보면 웃긴다니까, 정말. 자기들이 당신 엄마 놀이에 취한 것 같아. 그래봤자 결국은 남남 아닌가? 뭐라고? 누가 남남이야? 솔직히 그렇잖아. 이모면 이모답게 가끔 명절이나 만나서 얼굴 한번 보면 되지. 한 달에 돌아가면서 몇 번씩 만나? 한둘이면 이해가 가. 셋이나 되니까 내 주말이 없어지잖아. 나도 주말에는 내 시간이 필요하다고. 알았어. 그럼 피곤하다고 하면 되지.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 엄마 놀이 하는 게 아니고 이모들은 정말 내 엄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야. 당신 좋은 거 해먹이고 싶다고 부르는 건데 꼭 그렇게 생각해야겠어? 따지고 보면 안 봐도 되는 남이라고 남. 내가 장모님이 셋이나 되는 집에 장가 온 것 같다니까. 피곤해 죽을 것 같아. 그리고 당신은 가족 없이 살아서 신난 것 같은데 나는 이 짓을 계속해와서 지쳐. 그거 모르지? 처음엔 고맙다고 그랬잖아.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맨날 반찬 주러 온다고 찾아오고 그냥 아파트 앞에서 내려가서 만나고 와. 정작 내 집에 와서 잘 쉬지도 못하고 그 시끄러운 이모들 그만 데려오라고. 당신 유일한 가족이라 그래? 뭐라고? 당신 팬티 차림으로 부스스에서 방 안에서 나오고 그러잖아. 누가 보면 되게 열심히 챙긴 줄 알겠다. 내가 이모들한테 변명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하면 되겠네. 당신은 내가 가족 없이 살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나 보네. 너무 과하다고 연락하는 것부터. 알았어. 앞으로는 이모 만나는 거 나 혼자 할게. 그래, 그냥 나 죽었다고 해. 남편은 말 하나를 해도 사람 기분 나쁜 지점만 쏙쏙 골라 하더라고요. 이모들이 연락 와서 남편 보양식을 챙겨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해서 오늘 힘들어 그렇다며 둘러댄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가족 없이 자라서 이모들 없인 죽어도 못 사는 바보처럼 생각하더라고요. 때로는 제 남편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모진 말은 안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혼자 우는 날도 많았어요. 점점 남편과 대화를 하는 시간도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새벽 3시를 기본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외박도 서슴지 않고 하는 남편을 보게 됐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거라 생각하니 저까지 잔소리하면 더 힘들겠다 싶어서 잔소리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면서 묵묵하게 집안에서 기다렸는데 어느 날 오늘도 술 마셨어? 은주 씨가 여긴 어쩐 일이야? 와, 이제 우리 같이 산다. 무슨 소리야? 일단 신발부터 벗자. 은주야, 내가 정말 너한테 미안해. 미안하다. 남편 뒤치다꺼리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은주라는 이름을 몇 번을 부르는데도 그냥 흘려들었는데 침대에 와서 절 끌어안으며 은주야, 오빠 조금만 기다려줘. 한마디를 듣는데 단순한 관계가 아니란 여자의 촉이 딱 발동하더군요. 그리고 다음날부터 남편의 핸드폰을 뒤져보니 정말 은주라는 여자와 밤새도록 나눈 긴 대화들이 있었어요. 저 때문에 수시로 삭제하고 그런 것 같은데 남편과 제가 함께 쓰는 저장 공간이 연동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더군요. 그런데 남편하고 이대로 끝을 내기엔 또 하나의 가정이 깨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은 두려움이 들었어요. 과감하게 이혼이란 말을 꺼내지도 못하고 매일 늦게 들어오는 남편과 은주라는 여자가 있는 상황을 상상하니 괴로움만 늘어가더라고요. 저에 대해선 배려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을 저는 바람이 난 상황에서도 이해를 해야 할까? 잠깐의 일이겠지? 남자들은 살다 한 번은 이런 실수 한다고들 하니 기다려줘 볼까? 별별 생각을 다하며 가슴이 문드러져 가고 있었죠. 그런데 늦은 시간에 갑작스럽게 시모가 절 찾아왔더라고요. 예, 지금이 몇 시인데 용훈이는 언제 오니? 요즘 회사 일이 좀 힘든 모양이에요. 멍청한 거. 넌 얘가 여자 만나고 다니는 것도 몰라? 아, 어머니 사실은 네가 그렇게 둔하니까 남자가 밖으로 노는 거야. 저도 알고는 있었는데 일단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려? 이래서 내가 가정 환경을 안 보고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네가 가족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으니까 정작 어떻게 대해야 할 줄 모르는 거야. 솔직히 우리 애 바람까지 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니 그럼 그게 제 탓이라는 거예요? 집에 있는 여자가 돌 보듯 그러고 있으니 당연히 마음이 멀어지지. 넌 평생 어디 절 들어가서 혼자 살 팔자인 것 같은데 괜히 결혼해서 남 인생 망치지 마. 이쯤 정리해. 그 말은 못해서 어머니 보낸 거예요, 비겁하게. 아니 누구한테 감히 그런 말을 해? 우리 요은이가 네가 불쌍해서 견뎠단다.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가족 잃고 나면 어디 가서 뛰어내리고 할까봐 무서워서 견뎠대. 아무리 네 욕심으로 가족을 얻고 싶어도 네 팔자가 그런 걸. 그냥 애 없을 때 조용히 정리해. 너 하나 때문에 내 아들 새 출발 못하면 안 되지. 돈은 어느 정도 줄 테니까 나가라고. 아, 제가 세상 떠날까봐 겨우겨우 살았대요? 그래서 술 먹고 다른 여자 이름 부르고요? 대체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천하에 고아 데려다가 멀쩡히 살게 해줬더니 사랑받고 줄 알아야 하는 거야, 사람은. 바람도 너 때문에 피운 거라고. 네가 멀쩡한 애를 그렇게 만든 거라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된 게 다 너 때문이야. 재수없는 것. 썩 꺼져. 제대로 아세요. 원래부터 그랬던 인간이라고요.
어머닌 제 탓하고 싶겠지만 무슨 말 같지도 않는 소리예요? 귀한 아드님 계속 그렇게 보호하면서 잘 사세요. 저도 이렇게 배려 없는 인간하고 더 못 살겠으니까요. 몇 번을 참고 기다렸던 일이 도리어 이혼을 앞당긴 원인이 되었더군요. 그래도 마지막은 남편과 정리할 수 있길 바랐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싹싹 빌어도 모자를 파네. 제가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합리화된 것도 기가 막히더군요. 저도 그 집에 더 있기가 싫어 정말 코딱지만한 원룸 하나 얻을 돈만 받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다시 찾아야 했죠. 마치 꿈을 꾸다 다시 현실로 돌아온 느낌이었어요. 혼자 계속 눈물을 삼키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 열심히 지냈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일하니 의외로 감정적인 고통은 빨리 사그라지는 것 같았죠. 그러다 일터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너 서영이지? 서영아. 정연이야? 맞지? 3학년 5반. 이게 얼마만이야? 와, 어떻게 이렇게 우리 만나냐? 너 동창회도 안 나오고 내가 계속 궁금했거든. 어떻게 사나? 그랬어? 사는 게 다 빠듯하니 그렇지. 여긴 어떻게 왔어? 나 여기 모델하우스에서 일해. 정말? 여기 내 회사야. 벌써 본부장이다, 내가. 와, 이렇게 높은 분 밑에서 일하는 거였네. 영광인데? 그렇게 만난 동창 친구와 저는 수시로 연락을 하며 저녁도 먹고 술도 한 잔씩 하게 됐어요. 알고 보니 그 친구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신혼여행을 다녀와 이혼을 하게 된 케이스더라고요. 깊은 속 이야기는 묻지 못했지만 서로 어떤 아픔이 있었을지 대충은 짐작이 가는 것 같았어요. 우리 같이 살래?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아니, 이 나이에 서로 같은 아픔도 있겠다. 난 솔직히 너 예전부터 좋아했었어. 네가 남자로 날 보지는 모르겠는데 별거 있냐? 아픔 다독여주면서 가족으로 보호자로 서로 재미나게 늙어가면 되지. 난 이제 결혼에 대한 환상 없어. 너하고 저녁 먹고 술 한잔하는 지금이 좋아. 그리고 나 생각보다 잘 나간다니까. 남편 덕 보고 살아봐. 아마 새로운 남자였더라면 재혼이란 선택을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어린 시절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재혼하게 되고 친구처럼 때로는 든든한 남편처럼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다시 생기니 안정을 찾게 됐죠. 밤마다 같이 운동도 하고 저녁 먹고 사소한 것들인데 전에 남편하고는 해본 적 없던 일이라 그런지 더 온기가 느껴지더군요. 남편 출근 준비를 열심히 돕고 저녁이면 같이 먹을 요리를 준비하는 날들이 편안하고 좋았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골치 아픈 일이 생겼다는 얼굴로 저에게 회사 이야기를 털어놓더라고요. 요즘 정말 어려운 사람들 많은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모델하우스 청소하는 자리 뽑는데 기존에 일했던 분이 서류 내는 걸 모르고 있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기회를 더 달라고 자꾸 연락 오는데 힘든 세상이구나 싶네. 아이고, 어른들은 그런 거 모를 수 있지. 그래도 채용은 공정해야지. 나중에 말 나올 수도 있고. 다른 곳이라도 소개해드릴 순 없어? 여기가 되게 편하고 시급이 좋아서 인기가 좋은가 봐.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여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려울 것 같네요. 네? 집 앞이요? 지금 와 계시는 거예요? 남편이 당황하면서 마당으로 나가 밖을 살피더라고요.
보아하니 아까 말한 사람이 집까지 쫓아와 사정사정하는 상황인 것 같더군요. 저도 남편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터질까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추레한 모습의 늙은이는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연신굽신거리더라고요. 지나가다가 누가 보면 갑질한다고 할 정도로요. 난처한 얼굴로 서 있는 남편을 제가 도와야겠다 생각해서 가까이 다가가 저기 죄송하지만 이러시면 곤란해요. 사장님, 사모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 늙은이가 다 하겠습니다. 취직만 하게 해주시면 이 집도 청소도 할게요. 제 아들이 사업을 다 말아먹고 회사도 잘리고 이혼까지 당했어요. 딱하게 여겨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어르신 일어나세요. 여기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사장님 구두라도 닦겠습니다. 정말 다 할게요. 아니요, 이러지 마세요. 그만 돌아가세요. 제발 한 번만요. 그리고 남편의 다리를 잡고 늘어지는데 제가 떼내면서 채용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자리 나면 미리 연락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그리고 얼굴을 드는데 저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돈 몇 푼 던져주면서 천하의 고아를 데려다 품은 것처럼 큰 소리치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초라한 행색으로 제 앞에 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회사를 다니던 전 남편이니 갑자기 이렇게 집안이 나락으로 떨어질 줄은 몰랐던 일이에요. 이혼하고서 몇 년밖에 흐르지 않았는데 자기 소매가 더러워질 정도로 남편 구두를 닦는 모습에 저도 할 말을 잃게 되더라고요. 얘야, 아니 사모님. 발 아래 전시물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절반의 복수를 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오늘의 상황은 천지 차이가 되었으니까요. 저는 제 남편에게 내가 말했던 그분 알지? 나 내쫓은 전 시어머니. 뭐? 그 사람이야? 세상이 참 좁네요. 한땐 주말마다 밥 차려서 오라고 하던 사이였는데 고아 며느리 때문에 아들 바람났다더니 이젠 사업까지 말아먹은 모양이네요. 죄송하지만 채용 절차가 잘못돼서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집에 찾아와서 이런 비굴한 짓 그만하셨으면 좋겠네요. 상황 달라지면 큰 소리 치는 분이 갑자기 이러시니 많이 당황스럽네요.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아니, 예정을 생각해서. 예정이요? 그런 게 있겠어요? 돌아가세요. 저기, 사장님, 사모님, 제발 한 번만. 제가 가장입니다. 아이고, 어머니가 가장이 되셨구나. 다른 데 찾아보세요. 같은 얘기 계속하는데 이미 여긴 마감이 됐어요. 그렇게 돌아서서 집으로 들어오는데 고아라면서 얕봤던 제가 남편 말대로 남편 덕을 보게 되는 날이 오니 통쾌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 전 남편은 이혼 후에 그 여자에게 사기를 당해 모아놓은 전 재산을 다 잃고 술독에 빠져 사는 팔자가 됐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나이가 든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나와서 사는 거겠죠. 그날 남편도 지난날 제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기에 앞으론 그런 사람들에게 제대로 잘 살아서 보여주자고 그간 마음고생했던 것들 다 감싸주더라고요. 아무튼 그날을 지나면서 저도 바위처럼 딱딱하게 굳은 거대한 상처가 조금은 깨진 것 같아요. 아직 다 사라졌다면 거짓말이지만 든든한 친구이자 남편인 제 사람이 곁에 있으니 뭐든 두렵지 않은 기분이 듭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외로운 삶을 살았던 저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부디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